결국 어머니가 좋아서 제사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아니, 참, 말을 해도 저렇게 싸가지가 없게 뱉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제 큰며느리랍니다. 참나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발 우리 집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지난 추석날이었어요. 제가 또 어김없이 생일날에 제사상을 차려냈죠. 그것도 47번째예요. 47번. 제 47번의 생일날을 시댁 조상님들께 바친 거예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말이에요. 그날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탕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직접 다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정 같은 건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그럴듯하게 담아내죠. 뭐 조상님들이 알아보시겠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남편은 말하지만 정성은 무슨?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대충 구색을 맞춰서 제사상을 차리고 나서 아들 둘과 손주가 절을 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뭔가 뭉클했어요. 아이들 뒷모습이 참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감상에 젖어서 말했죠. 그래, 이렇게 다 모여서 절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네. 우리 손주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그랬더니 우리 큰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국 어머니가 좋아서 제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좋아서요? 좋아서 했다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47회 동안 제 생일을 포기하고 제 부모님은 한 번도 제대로 추모해보지도 못하고 매년 명절마다 남편 눈치 보면서 제사상 차려낸 게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 애는 원래 말을 막 해요. 정말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만날 시부모 만나러 와서는 불평불만 해대는 건 기본이고 표정도 늘뚱해요. 뭔가 못마땅해 하는 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면서 늘 참아왔어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그래 하소연해라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뭐라고 하면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고 큰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얘는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애가 나를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남편한테 몇 번이나 그만하자고 했는지 그런 거 다 알면서 뭐가 어째.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순간 완전히 미쳤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도 저런 말이 나와? 하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큰 며느리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착해요. 아니, 착하다기보다는 바보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봐 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큰 소리를 내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괜히 듣지도 않는 남편한테 역정을 내면 집안이 뒤집어질 것 같고 아들들이 저 때문에 부인과 싸울까봐 그냥 참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제사를 지긋지긋해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은 제사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정말 광적으로 집착해요. 지방에 사는 친척들과 똑같은 제사를 중복으로 지내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친척들이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했는데도 남편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집착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중복으로 하는 제사 그만하자 다른 집들도 다 안 하는데 우리만 왜 이래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명절이면 당연히 조상님들께 절을 해야지. 나는 명절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당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애들은요? 애들은 순죄예요. 직장 다니기 바쁜 애들인데 긴 연휴에 놀러 가면 좀 좋아요? 사실 남편이 왜 이런지는 알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형제들이 부모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효도 못한 걸 제사로라도 갚으려는 건지.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 일찍 잃었어요. 큰언니 손에서 자랐죠.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 부모님을 위한 제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7년 동안 남편 집안 조상들만 모셔왔어요. 심지어 추석날은 제 음력 생일이라서 아예 그냥 생일날을 바꿨어요. 생일날에 제사상 차리는 게 너무 우울해서 아예 다른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 생일날마다 남의 집 조상님들께 절하고 정작 제 부모님은 언제 그리워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그리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제 부모님 그리워하는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정말 이기적이죠.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명절 전날에 와서 같이 음식 준비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다 사서 준비해요. 아이들이 1년 내내 바쁘게 살고 있는데 명절에까지 일 시키는 게 미안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명절에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는데 우리 애들만 집에 묶어놓는 게 정말 안쓰러웠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알아줘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원하지 않는데 아빠가 혼자 고집 부리는 게 너무 싫다. 고요. 둘째도 아빠가 엄마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게 정말 화난다. 고하고요. 그 말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까지 이런 걱정하게 만든 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집은 완전히 구시대적이에요. 장남이 최고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큰아들한테 연락해요. 제가 아프거나 해도 큰아들한테만 말하고 둘째는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둘째네가 더 가까이 사는데도요. 큰 며느리는 이것 때문에 엄청 불만이 많다고 그러대요. 그럴 만도 하죠. 장남이니까 책임은 다 져야 하고 부모 일 생기면 무조건 큰 집부터 부르고 둘째는 일 다 끝나고 나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부모 마음은 둘째네가 더 얻고 있어요.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죠. 객관적으로 봐도 둘째네가 더 잘 살아요. 처가도 든든하고 사는 집도 더 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네는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부모까지 챙기겠어요. 게다가 우리 집 두 며느리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저는 중간에서 지켜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확연해요. 큰 며느리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불평불만이에요. 입만 열면 불만 얘기고 표정도 늘 찌푸리고 있어요. 뭔가 세상이 다 자기 맘에 안 드는 것처럼 행동해요. 말할 때도 정말 거칠어요. 생각도 안 하고 막 뱉어내는 스타일이라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둘째가 결혼할 때도 좀 그랬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둘째 며느리와 혼수로 비교당하는 게 싫었나 봐요. 제가 알게 모르게 비교를 했다나 뭐라나. 아니 사실 둘째가 명품백도 사오고 밍크코트도 사오고 그러긴 했죠. 그걸 다 보면서 그때부터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가 더 예쁘고 집안도 좋고 일단 애가 밝아서 예뻐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삐뚤어진 거죠. 첫째 며느리는 저한테도 뭐 그냥저냥 해요. 와도 인사는 대충 하고 딱히 관심을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필요한 게 없는지 챙겨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큰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할 것 같고 며느리가 더 엇나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 너무 착한 게 병인 것 같아요. 반면에 둘째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외모부터 확실히 달라요. 정말 예쁘고 날씬해요. 어디 나가도 자랑스러운 며느리죠. 성격도 상냥하고 말도 예쁘게 해요. 저한테도 항상 잘해줘요. 전화도 자주 하고. 어머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늘 겨줘요. 좋은 것 있으면 사다 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주기도 하고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집도 큰아들네보다 훨씬 좋은 동네에 살고 있고 처가 집안도 든든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저한테 잘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무시해요. 나이가 더 어린데도 말이에요. 만나면 인사도 대충 하거나 아예 안 하고 대화할 때도 저하고만 이야기해요. 큰 며느리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이에요. 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걸 보고 있으면 저도 참 난감해요. 둘째 며느리가 저를 잘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며느리를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괜히 말했다가 둘째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나 싶고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게 정말 기분 나쁜 게 눈에 보여요. 당연하죠. 손윗사람인데 동서가 저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집에 올 때마다 불편해하는 게 역력해요. 그런데 또 직접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며느리와 정면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랬다간 자기만 더 창피해질 것 같아서 그런가? 그냥 속으로만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아들들도 각자 부인 편만 들어요. 큰아들은 부인이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둘째 아들은 형수가 저한테 무례하게 구는 걸 못마땅해 하니까 싫어할 거고요. 형제끼리도 점점 어색해지고 있어요. 특히 큰아들이 불쌍해요. 장남이라고 늘 책임져야 하는데 정작 부모는 동생을 더 챙기는 것 같고 부인은 손아래 동서가 무시하고 있고 집에 가서 큰 며느리한테 어떤 말을 들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큰 며느리가 하루 종일 불평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둘째 며느리만 편애한다. 우리는 의무만 다하고 저들은 사랑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큰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 편을 들자니 부인이 더 화를 낼 테고 부인 편을 들자니 엄마한테 미안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저도 큰아들한테 미안해요. 행여나 저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시집살이가 힘들면 남편한테 하소연하게 되고 그럼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큰 며느리가 평소에 말이라도 예쁘게 했다면 당연히 저도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큰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고 확실히 말해야 하는데 괜히 집안이 더 복잡해질까봐 못하고 있어요. 어쩔 땐 나는 왜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나 스스로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둘째 며느리한테도 형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말해야 하는데 그 애가 저한테 잘해주니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해요. 어른답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이에 갑자기 성격을 바꿀 수도 없고 뭔가 결단을 내릴 용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온천 리조트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설 연휴 전체 기간 동안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애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대담한 일을 벌였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 펄펄 뛰었죠. 네 미쳤나? 추석에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고 둘째 내가 비용도 다 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어요. 남편은 조상님들 사진을 들고 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온천에 와서까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니요. 추석 당일 아침에 호텔방에서 그 사진을 꺼내놓고 아들한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며느리 얼굴 보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어린 손주한테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창피해서 혀를 끌끌 찼어요. 남편은 제사에 정신이 팔렸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의미로 정말 복잡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을 집 밖에서 보내게 된 거거든요. 제사상 차리느라 정신없이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쉬면서 보낸 생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리조트에 도착해서 만난 둘째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해방되고 싶었는지 그 애가 알아준 거죠.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뻔하잖아요. 자기가 장남인데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다는 자괴감, 동생네가 먼저 그런 일을 해서 효자 소리 들은 것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인은 왜 그런 센스가 없는지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소식을 들은 큰아들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뻔해요. 분명히 큰아들이 큰며느리한테 너는 왜 저런 생각을 못하냐? 고 따졌을 거예요. 그럼 큰며느리는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냐? 당신이 하면 되잖아. 라고 대답했겠죠. 사실 큰며느리도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이런 일을 벌여버리니까 자기만 나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큰며느리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그 다음 명절엔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우리를 모시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어머, 우리 큰아들이 효심이 늘었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여행지가 오사카였거든요. 연로한 저희 부부를 위한 온천이나 휴양지가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돌아다녀야 하는 도시 여행이었어요.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쇼핑이나 관광 위주의 일정이더라고요. 그냥 지들끼리 가려는 여행에 괜히 미안하니까 우리 부부를 끼워 넣은 딱 그 짝이더라고요. 정말 티가 팍팍 났어요. 작년에 둘째네가 온천 리조트로 포인트를 딴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급조한 계획이라는 게 우리도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는 명분만 세우고 실제로는 자기들 여행에 부모님을 억지로 끼워 넣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겠다고 했어요. 집에서 또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어디든 나가는 게 나았거든요. 설령 힘들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하기 2주 전쯤 마침 그때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평소에 걱정이 많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 타기 무섭다고 하니까 남편도 역시 집에 있어야 한다. 며 여행을 취소하게 됐어요. 남편은 완전히 핑계였죠. 원래도 명절에 여행 가는 거 싫어했으니까요. 결국 그 해에도 집에서 똑같은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작년에 온천에서의 해방감을 맛봤던 터라 더욱 답답했어요. 큰며느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부모님 모시고 간다고 어필은 했는데 결국 취소됐으니까 속으로는 안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진짜로 부모님 모시고 갈 생각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해에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난 후에 제가 처음으로 성당에 갔거든요. 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요. 생각해보니까 47년 동안 제 부모님을 위해 뭔가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늘 남편 집안 조상들만 모셔왔지. 제 부모님은 언제 그리워하고 추모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제사를 끝내고 혼자 성당에 가려고 하니 둘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줬어요. 저 혼자 가시게 두지 않은 배려였죠. 그러니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성당이 뭐냐 며 못마땅해 했지만요. 성당에서 제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제 부모님이 그리웠는지 그런데 그 마음을 어디에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47년 동안 뭘 하고 살았나 싶었어요. 남의 집 조상님들만 모시느라 정작 제 부모님은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그렇게 그 해의 명절이 지났고 몇 달 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어느 날 온 가족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들끼리 식당 자리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사소한 일이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형한테 화를 내면서 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 거 아니야? 정말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둘째 며느리도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고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애들도 다 듣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형수가 시동생한테 미쳤나 봐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시부모 앞에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언쟁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순간 큰 며느리한테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따져야 했어요. 어른으로서 그런 무례한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괜히 더 큰 싸움이 날까봐 걱정되고 그냥 얘들아 그만해라 정도로만 말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가 뭔가 말씀해 주시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이후로 둘째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 며느리를 보는 눈빛부터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증오하는 눈빛이 되었어요. 아마 그때 둘째 며느리가 생각한 게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큰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후회돼요. 그때라도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런 충돌들이 반복되면서 며느리들 사이의 기류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정말 심각해졌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무시하는 정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인사도 안 해요. 만나면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에요. 저하고만 이야기하고 큰 며느리가 뭔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해요. 나이가 더 어린데도 되게 당돌해요.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저도 민망할 정도로요. 큰 며느리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직접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며느리와 정면으로 싸울 수도 없고 그랬다간 자기만 더 창피해질 것 같아서 그런가? 아니면 자기도 똑같이 무시하는 건지 그냥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집에 올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런 둘을 지켜보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시원한 면도 있어요. 그동안 큰 며느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둘째 며느리가 대신 복수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큰 며느리가 밉더라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제가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안 나와요. 둘째 며느리한테 형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하면 그 애가 서운해할 것 같고 저한테 잘해주는 걸 그만둘 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이 정말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들들도 각자 부인 편만 들어요. 큰아들은 부인이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둘째 아들은 형수가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걸 생각하며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요. 형제 사이도 점점 어색해지고 있어요. 만나면 대화도 어색하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지 못해요. 각자 부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 폭탄이 터졌어요.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아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다시는 큰 집 식구들과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 너무 무례하고 예의라는 게 없는 그 집 식구들과는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그동안 큰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둘째 며느리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 맞아. 그 애는 정말 예의가 없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저도 저희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 만나기 싫거든요. 똑같은 거죠 뭐.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해졌으니까요. 큰아들네와 둘째네가 완전히 갈라진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정말 서로 만나지 않고 있어요. 큰아들네는 큰아들네대로 따로 오고 둘째네는 둘째네대로 따로 와요. 명절 때도 시간을 다르게 해서 오거나 아예 안 와요. 다 모였을 때의 그 어색하고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 며느리 눈치 안 보니까 마음이 더 편한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걱정돼요. 형제가 이렇게 멀어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특히 큰아들은 자기가 장남인데 동생에게 부모 챙기는 걸로 밀렸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부인이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집에 가서 큰며느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상상만 해도 답답해요. 분명히 큰며느리가 저에 대한 불만, 둘째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하루 종일 늘어놓을 거예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정말 딱한 노릇이에요. 행여나 쟤 때문에 큰아들 부부가 더 싸우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시집살이가 힘들면 남편한테 하소연하게 되고 그럼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둘째 며느리가 훨씬 나아요. 큰 며느리는 저를 대할 때 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반면에 둘째 며느리는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게 느껴져요. 좋은 사람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올해 추석도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또 제 생일이고요. 48번째가 되는 거네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올 추석에는 큰아들네는 안 올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거든요. 둘째네만 올 예정이에요. 사실 저는 그게 더 편해요. 큰며느리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일도 없고요. 남편은 여전해요.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이 자기 제사 집착 때문인데도 전혀 신경 안 써요. 며느리들이 싸우든 말든 아들들이 멀어지든 말든 오직 제사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남편한테 한번 제대로 말해봤어요.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다. 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조상님 모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부모님도 함께 모시자 고 했더니 그건 또 다른 얘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죠? 자기 부모님만 모시는 건 당연하고 제 부모님은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편과 48년을 살았어요. 정말 제가 바보 같아요. 왜 이렇게 참고만 살았나 싶어요. 좀 더 일찍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남편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고요. 큰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를 차별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큰며느리가 평소에 행실을 잘했더라면 저도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집안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나빠서 가족 모임이 불가능해진 집도 있고 형제들이 각자 부인 편을 들면서 멀어진 집도 많대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다가 아예 따로 지내기로 한 집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집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다들 겉으로는 화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서로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들끼리 모이면 며느리 흉보는 게 일상이에요.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버릇이 없어. 둘째 며느리는 좋은데 큰며느리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표면적으로만 화목하고 실제로는 각자의 속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체념했어요. 이 나이에 가족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큰 며느리의 성격이 갑자기 바뀔 리도 없고,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큰 며느리를 좋아하게 될 리도 없어요. 남편도 제사 집착을 포기할 리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큰아들네는 큰아들네대로, 둘째네는 둘째네대로 따로 만나고, 저는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은 큰아들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도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큰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제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올해 추석에도 둘째네랑 리조트로 여행 갈 거예요. 남편은 또 조상님들 사진 꺼내놓고 절하라고 할 거고 저는 또 48번째 생일을 혀를 차면서 보내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둘째 덕분에 바깥 공기 쐴 생각하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명절에 리조트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걸 저만 모르고 살았다는 게 문득문득 억울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지네요. 그동안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요. 사실 저도 제가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마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제가 편애하는 나쁜 시어머니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어머니, 이제 편하시겠어요. 스트레스 받으실 일도 없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둘째 며느리뿐이에요. 가끔 다른 분들이 가족이 모두 화목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는 편한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게 낫다고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큰아들도 불쌍하고 남편도 가족이 갈라진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 걸요. 이제는 정말 체념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참 많은 집이 이렇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완벽한 가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그런 평범한 집 중 하나일 뿐이에요. 뭐 그게 인생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는 적어도 저를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둘째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충분해요.